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한 매력이 가득한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인데요. 낭만적인 분위기 덕분에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사랑받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는 모습이 이곳만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길을 연인과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아마 돌담길 근처에 있던 옛 경성재판소,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드나들던 이혼 부부들 때문에 생긴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담 너머의 덕수궁은 단순히 아름다운 궁궐을 넘어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오늘은 덕수궁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이곳은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 앞입니다.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대한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루 3번 조선시대 궁궐의 전통적인 왕궁 수문장 근무교대 절차를 재현한 덕수궁 왕문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As we move past Toksugung Palace and reach Daehanmun Gate, 수문장 교대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료로 생생하게 재현된 조선 왕실 의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수궁의 정문으로 알고 있는 이곳 대한문은 사실 원래 덕수궁의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문은 본래 덕수궁의 동쪽 문인 대한문으로 불렸습니다. 원래 정문은 덕수궁 남쪽에 있던 인화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구조를 바꾸면서 인화문은 안타깝게도 철거되어 사라졌습니다. 인화문이 철거되면서 동쪽에 있던 대한문이 덕수궁의 주출입구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06년 대한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상 덕수궁의 정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문의 위치도 지금보다 30m 이상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집니다. 대한문을 들어서면 궁궐의 신성한 영역과 외부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역할의 금천교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금천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제 덕수궁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592년) 덕수궁의 역사는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비롯한 대부분의 궁궐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우주로 피난을 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온 14대 왕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조가 거처로 정한 곳이 바로 월산대군 후손이 살던 정릉동집 석가당이었습니다. 선조는 석가당과 그 주변 민가를 합쳐서 임시궁궐인 행궁으로 삼았고, 임진왜란 후 이곳에서 승하였습니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했고, 이곳 정릉동 행궁은 경운궁으로 승격되어 정식 궁궐이 됩니다. 덕수궁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덕수궁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2층 목조 건물 석가당입니다. 이곳은 단청, 즉 전통 채색을 하지 않은 곳이 특징인데요.
단청이 없어 흔히 백골집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공간인 서거당. 그래서인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선조는 서거당을 임시궁궐로 사용하였고 1608년 바로 이곳 서거당에서 승하였습니다. 또한 광해군이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제거한 후 그의 어머니인 임목대비의 존원을 박탈하고 경운궁에 유폐시켰을 때 그녀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서거당입니다. 이때 경운궁은 서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의미의 서궁으로 격화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조방정 때 반정군에게 끌려와 광해군이 임목대비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도 바로 이곳 서거당 앞마당이었습니다. 서거당이라는 이름은 영조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종 때인 1904년 함령전 온돌에서 시작된 화재로 경운궁 내 서거당을 포함한 목조 건물 다수가 불타 소실되었습니다. 서거당은 2년 후인 1906년에 원래 모습으로 중건됩니다. 덕수궁 관람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정각별 관람 포인트를 제작했습니다. 방문 전에 보고 가시면 한층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서거당을 지나 바로 뒤편에서 두 개의 정각이 나란히 연결된 즉조당과 준명당을 만나게 됩니다. 임금이 즉위한 집이라는 뜻의 즉조당은 선조 때 지어진 편전으로 선조 사후 왕위를 이어받은 광해군과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왕위에 오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897년 고종이 아관 파천 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직후 태극전 또는 중화전이라는 명칭이 정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함령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고종이 침전으로도 사용되었고 이후 1902년 새로운 정전인 중화전이 건립된 후 다시 즉조당으로 불리게 됩니다. 즉조당의 좌측으로 복도로 연결된 준명당은 고종이 신하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1897년에 지은 전각입니다. 이후 1916년 덕혜옹주가 5살이 되던 해에 이곳에 유치원을 설립했는데요.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귀족 자제들과 시종들이 함께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상 덕혜옹주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즉조당과 준명당은 1904년 대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 재건되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경운궁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대부분 해체되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2채의 건물뿐이었습니다. 바로 서거당과 즉조당. 서거당은 조선 전기 건축 양식을 지닌 정사의 공간, 즉조당은 인조가 즉위한 상징적인 장소였기에 왕조의 역사와 권위를 지닌 채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운궁은 왕이 머물지 않는 빈터로 오랜 시간 기능을 잃은 채 조용히 남게 됩니다. 이후 수정 시기에 숙정은 임목대비에 대한 예우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서궁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이름인 경운궁으로 되돌렸습니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이후 신변의 위험을 느낀 고종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른바 아관파천. 그리고 1년 뒤 고종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경복궁이 아닌 바로 이곳 경운궁이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리하여 사적으로 지어진 작은 집에서 시작해 임시궁궐 그리고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곳은 마침내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이때부터 경운궁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중화문을 지나 궁궐의 중심인 중화전으로 들어섭니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이자 궁의 중심이었으며 임금이 친아들의 할애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의례가 거행되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중화문과 중화전은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지 5년이 지난 1902년에서야 비로소 세워졌습니다. 이미 1897년에 준명당과 중명전, 그리고 1900년경에는 정관원까지 건립된 상황을 떠올려보면 다소 늦은 시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의 재정난과 경운궁의 임시성,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 무엇보다 일본의 견제와 내외 정치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풍계석이 늘어선 조정마당을 지나 중화전으로 오르는 월대계단에 다다릅니다. 임금이 가마가 지나던 길 답도 위의 문양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엔 봉황이 아니라 용 2마리가 새겨져 있네요. 지난번 경희궁 영상에서 보았던 정전의 답도에는 봉황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그 차이는 곧 신분의 위상에서 비롯됩니다. 조선의 임금은 왕을 상징하는 봉황을 사용했지만 대한제국의 황제는 용으로 그 권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중화전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 이 건물은 2층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듯 그 대화재로 인해 중화전과 중화문 역시 불타 사라졌죠. 그로부터 2년 뒤인 1906년, 중화전은 원래 모습의 기초에 다시 지어졌지만 이번에는 2층이 아닌 단층 건물로 중건되면서 처음보다 규모가 작아진 형태로 남게 됩니다. 중화전 내부에는 임금이 앉는 어자와 그 뒤를 장식한 1월 오봉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천장에도 봉황이 아닌 대한제국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황룡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명문을 지나 행각에 나 있는 현문을 다시 통과하면 고종 황제가 거처했던 생활 공간이자 침전인 함령전이 나옵니다. 1897년에 지어진 이곳 함령전은 1904년 대화재가 발생했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온돌시설에서 불이 시작되어 많은 전각들이 소실되었지만 함령전은 같은 해 12월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1907년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되었고 순종즉 이후 경운궁의 명칭이 덕수궁으로 개칭됩니다.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덕이 높고 오래 산다는 뜻으로 순종이 아버지인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며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곳 함령전에서 지내다 1919년 1월 숨을 거두었는데요. 당시 고종의 사망 원인이 식해 독살설로 퍼지면서 3.1 만세 운동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함령전 바로 옆에는 덕수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건물 덕홍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1911년에 완공한 덕홍전은 고종 황제의 침전 겸 생활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침실 휴식 공간은 물론 소규모 접견까지 가능한 생활 중심의 복합전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덕홍전은 고종 황제 폐위 4년 뒤에야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퇴위 후에도 외국 인사나 외국 사신, 대신들을 만나던 접견실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신하들과의 연회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각 내부를 들여다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장식과 세련된 구성이 돋보입니다. 일제통감부는 이곳을 비밀 외교의 온상이라며 감시했습니다. 이는 권력을 잃은 상황의 신부님에도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고종 황제의 절박한 모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덕수궁에는 다른 조선 궁궐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채의 서양식 건물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인 정관원은 고종의 취향과 고뇌가 담긴 공간입니다. 정관은 조용히 바라본다는 뜻으로 실제로 덕수궁이 내려다 보이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00년경에 지어진 이 건물은 바깥쪽엔 나무 기둥, 안쪽엔 돌기둥을 세운 개방형 베란다 구조로 서양식 정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종이 휴식과 연애를 즐기던 공간이었으며 커피를 마시며 외빈과 담소를 나누던 개인 카페 역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관원은 1904년 경운궁 대화제 속에서도 험화를 피해 현재까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전각입니다. 내부 모습을 볼 수 없어 많이 아쉽네요. 덕수궁의 가장 서쪽에는 석조전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반듯한 형태는 마치 유럽의 궁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석조전은 조선시대 궁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 건물로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에 구상되어 1910년 경술국치 직후에 완공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 석조전을 통해 근대 황제국의 위용을 세계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서양 궁전처럼 직무실, 침실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건물 안에 갖춘 구조는 전통적인 조선 궁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석조전은 완공되기 전 나라를 빼앗기며 단 한 번도 황제의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국립박물관 등으로 쓰이다가 2014년 보건공사를 거쳐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다시 문을 열며 지금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흔적을 전해주는 귀중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조전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1938년에 지어진 석조전 서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건물 역시 한때는 미술관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 석조전 앞마당에는 서양식 분수대까지 세워졌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조선의 궁궐이라는 인상보다는 어딘가 대형 전시공간이나 서양식 공원 같은 분위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덕수궁을 벗어나 고종 황제의 삶과 대한제국의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들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덕수궁 대한문을 나서 횡단보도를 2번 건너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원구단의 정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 이용 시에는 시청역 8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높은 빌딩과 호텔 사이 잠시 스쳐 지나치기 쉬운 이곳은 사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탈바꿈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정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팔각형 3층 건물 황궁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전각은 하늘신, 해신, 달신 등 하늘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던 황구단의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1897년 고종 황제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제를 올리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1913년 황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세우며 대한제국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습니다.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만이 남아 사라진 제국의 흔적과 민족의 아픈 역사를 고요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문을 나서 우측 돌담길을 따라 걷다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면 조용히 숨겨진 듯자리한 전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중명전인데요. 그런데 왜 이 건물은 덕수궁 본궁과 떨어진 위치에 따로 지어졌을까요? 이곳은 원래 황제의 도서관인 수호관으로 시작된 건물로 경운궁 내부의 공간 부족과 외교적 필요에 따라 떨어진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별전이 아닙니다. 1905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비극의 현장이자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지시한 장소로 이를 빌미로 고종의 퇴위로 이어지는 통한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중명전은 이처럼 조선 왕조의 끄트머리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일어난 통한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1896년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때 걸었던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작해 정동공원과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지는 120m 길을 걸으며 덕수궁이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